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6월 6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날은 6월 5일인데요. 6월 6일은 현충일이죠. 현충일은 사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순국선열들에 대한 어를 기리는 그런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번에는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 날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 좀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뭐 태극기를 다는 가정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비도 온다고 그러니까 태극기 달기도 좀 어렵겠죠. 그리고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 뭐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현충일이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엊그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지금 선생님이 태극기를 조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애들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국기가 이렇게 내려왔는지 아느냐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당히 이 지금 현재 나라가 있기까지 목숨을 바쳐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멀게는 역시 뭐 고구려, 신라 뭐 이때까지 또 거슬러 올라가겠죠.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 침략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뭐 수나라라든지 이쪽에서 침략을 해가지고 우리 또 뭐 조상님들이 잘 또 막아내고 많이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랬었고요. 또 가까이에는 이제 청나라 그리고 중국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 쪽에서 침략을 가장 많이 했는데 최근에 임진왜란이라든지 또 일제강점기가 있다 보니까 일본이 뭐 일본만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훨씬 더 많은 만행을 저질렀고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인구의 20% 30% 정도를 인질로 끌고 가는 뭐 그 정도의 어떤 만행을 저질렀던 게 바로 그 몽골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이 잦았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런 그 상황에서 나라를 지켰던 분들, 그 순국하신 서절들에 대한 어를 기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사실 6월 6일 현충이라면은 6.25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기리는 그런 그 뜻이 좀 더 깊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6.25 때 사실 뭐 북한군이 결국은 소련의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침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사망한 그 민간인들이 거의 뭐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최소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숫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같은 어떤 민족의 뿌리를 두고 있는 북한의 침공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그 당시에 순국하신 그 분들의 그 어를 기리는 날이 또 현충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 때 정말 많은 독립투사들 그리고 민간인들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뭐 다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나라를 위해서 그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어를 기리는 날이라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날인데 우리가 잊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러는데 사실 6.25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소홀하게 지금 지나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6.25 또 그 일제강점기 거슬러 올라가서 뭐 임진왜란 이런 것들 뭐 전부 다 기억해야 될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후손들한테 계속 가르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부터는 자 이번 주부터는 방송을 정규적으로 딱 이날에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고요. 상황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무료 방송도 웬만하면은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용도 이제 뭐 간단하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시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그날은 좀 길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짧게 전달하고 뭐 종목만 전달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필요하다 싶으면은 방송으로 전달을 하겠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방송이 새로 올라왔을 때 금방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황에 대한 부분,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전달하고요. 관심 종목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에 대한 부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인데요. 다음 주에도 좀 강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반등 나온다고 그랬는데 반등 나왔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반등 나왔고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역사상 최고점 한번 뚫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역시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미국은 다시 역사상 최고가를 다음 주에 뚫어줄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따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나스닥도 역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다우존스도 다시 역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크게 조정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에서는 일단은 반등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하고 그렇다 보면 종목들의 흐름도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시장이 그렇게 나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추가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조정을 받더라도 위에서 움직이지 크게 조정을 받거나 하는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황에 대한 부분을 전달을 했고요.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번 튀어주니까 일단은 역사상 최고가를 한번 뚫었다 그러면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크게 조정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주에 관심 종목입니다. 관심 종목 일단은 기존 종목들 한번 보실까요? 일단 일신바이오. 자, 이 종목 가격 좋아요. 지금 정도면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다음 주에 관심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종목 중에 일양약품 우선주. 자, 이 종목도 가격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저가 부근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공략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KSS 해운주들은 한 번 정도 다시 움직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운주들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계속 횡보하면은 한 번 정도 들어가서 묻어놔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다음은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이 종목은 역시 카카오가 SM을 인수를 한다는 그런 루머가 있었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건 좀 더 기다리세요. 아래까지 내려오면은 한번 들어가 보시고 아니면은 뭐 무리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새롭게 추가된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종목이 오가닉티 코스메틱스인데요. 유아용품 그리고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죠. 중국 기업이고요. 최근에 중국 기업들이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유아용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산화 제한 정책을 철폐를 한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기다리세요. 혹시라도 밑에까지 조정을 받아주면 뭐 800원 정도까지 와주면은 분할 매수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 보시고 가격 안 오면은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은 계속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은 화장품주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삼성 스펙 이오입니다. 이 종목은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최근에 스펙주들이 움직였는데 이건 좀 관찰해보자는 뜻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빠지다가 옆으로 좀 횡보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쭉 지금 조정받고 있으니까 조정받다가 횡보할 때 단기적으로 스펙이 움직이니까 한번 스펙주들 관심 갖는 차원에서 가지고 와봤고요. 뭐 최소한 21선하고 61선 중간 정도까지 와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역시 횡보할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주가 움직인다는 건 사실 시장이 그렇게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정말 마지막에 움직이는 게 스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움직일 게 없을 때, 최근에 스펙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이게 한번 단기적인 흐름인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면 그때 접근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동일기현입니다. 이 종목은 최소 21선 이하, 17,000원, 뭐 16,000원 정도면 분할매 수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이게 윤석열 테마로 움직인 종목입니다. 역시 정치 테마주들이 가장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조정만 받아준다고 하면은 역시 확실하게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손절가 정해가지고 5%라든지 10% 평균가 대비해서 손절을 하시고 아니면은 조금 끌고 가보는 그럴 전략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관심권에 두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은 자연과 환경. 역시 윤석열 테마로 움직임이 나왔어요. 지금 단기 급등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가격이 너무 높아요. 최소한 1,900원 이하까지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 접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좀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테마에 있는 종목들도 순환매가 나와요. 윤석열 테마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니까 굳이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조정을 받아주면은 좋고 아니면 그만이다 이런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번 주부터는 방송을 조금 개편을 했는데요. 역시 어떤 정기적인 방송이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전달하는 그런 그 전략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전달을 하고 방송을 전달을 할 테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입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질 거예요. 더워지니까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날씨가 더워지다 보면은 역시 좀 느슨해지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코로나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뭐 상당히 심각합니다. 700명대가 오늘도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게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아요. 백신을 많이 접종을 해서 어느 정도 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코로나에 걸린다고 해서 사망하는 그런 그 확률은 많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상당히 고생하고 힘들기 때문에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6월 6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